안녕하세요, 공성주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명성그룹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성그룹은 그야말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던 기업입니다. 특히 김철호 창업회장은 레저 산업의 신화라고 불릴 만큼 한국 레저 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와 구속 등으로 그룹은 해체되고 근 10년에 이르는 교도생활을 마치고 나와 재기를 모색했으나 결국 꿈은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명성그룹 사태와 레저업계의 풍우나 김철호 창업회장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생인 김철호 회장은 전주공고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호남미료였습니다. 입사 2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남다른 친화력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셀레르면으로 양이 차지 않았던 그는 1966년 29살 때 광주에서 금강운수라는 택시회사를 설립해 사업의 길로 나섭니다. 당시 택시업은 승용차를 어떻게 구입하느냐가 관건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김 회장은 신진자동차 김창원 회장이 집합해 며칠 동안 대기한 끝에 김 회장을 만나 코로나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병인 코로나와 이름이 같은 당시 코로나 승용차는 국내 최고의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승용차 딜러까지 할 정도로 신진자동차와 밀착했었습니다. 금강운수는 광주에서 금호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택시회사로 성장합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그는 서울로 진출합니다. 서울로 진출해 금강개발을 설립하고 자동차 판매업뿐 아니라 건설업에까지 손을 뻗칩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자동차 산업 면허가 개방되면서 독점으로 승용차를 판매하던 신진자동차 외에 현대, 기아, 아시아자동차 등이 뛰어들면서 금강개발은 위기가 닥칩니다. 김 회장은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잠적하기까지 합니다. 1971년 김 회장은 고향인 전북 임실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것은 자신이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후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목재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해 잠시 봉급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1976년 명성관광을 설립해 레저 산업에 진출하면서였습니다. 3년 뒤 김 회장은 제주도에 1560실이 대규모 콘도미니엄 건설계획 허가를 받으면서 콘도미니엄이라는 관광 숙박시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콘도미니엄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김 회장이 재계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그의 자금난에 시달려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오산이 오성골프장을 19억 원에 인수하면서였습니다. 지금이 한화프라자입니다. 그는 이 골프장을 인수하고 68억 원을 들여 36홀의 국제규모의 명성 컨트리 클럽을 개장하게 됩니다. 골프장이 귀한 시절에 대규모 골프장을 만들었으니 재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레저타운을 설립하는 계획안을 만들고 정부를 설득해 허가를 얻어냅니다. 경기도 양평이 용문산지구 관광개발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1980년 초에 명성그룹은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레저그룹으로 성장합니다. 이 레저 사업은 나중에 한화그룹이 인수해 한화리조트가 됩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이 명성그룹이 레저 부문을 인수해 레저산업 강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명성그룹이 부상하자 이상한 소문들이 재계에 돌기 시작합니다. 명성그룹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인인 이기동 씨가 봐주고 있다는 얘기에서부터 통일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까지 다양하게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빚쟁이를 피해 숨어 지내던 그가 갑자기 골프장 건설과 종합레저단지 건설 등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드디어 전두환 정권이 사정 칼날이 들어옵니다. 1982년 명성이 소유한 양평 올림픽 레저타운과 설악 레저타운 등 15개 레저타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돼 김 회장은 17억 원이 탈루 세금을 추징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했는데 얼마 없어 다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명성그룹 성장 배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이 있다는 한간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철이 장영자 사건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른 터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지자 김철호 회장은 정권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세무조사 실시 2달 만인 1983년 7월 31일자 도화신문에 강호 재현에게 고함이라는 성명 광고를 실으며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일개 신흥기업이 정권에 도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정권에서도 발끈했습니다. 조사요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명성그룹이 자금 사장을 사타지 훅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김동경 대리 수기 통장이 발견되면서 명성이 자금 출처가 극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명성 사태라고 기록된 이 사건은 당시 상업은행 회화동 지점이 김동겸 대리가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 김철호 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건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김 대리 사채 조성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빌리면 예금주에게 1억 원이 수기 통장을 발행해주고 100만 원만 은행 원장에 기입하고 9,900만 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김 대리는 이 나머지 돈을 김철호 회장에게 대여해 줬던 것입니다. 일개 은행 대리가 이렇게 조성한 돈이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명성 김 회장은 끌어다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은행이 전산화가 덜 된 때라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김 회장은 198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 벌금 79억 원이 선고됐고 김동경 대리는 징역 1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룹 역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김 회장은 장장 9년 2개월의 형을 살다가 김영삼 정권 때 사면대 출소하게 됩니다. 저는 김 회장이 출소하고 나서 한참 뒤인 2003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나 명성 사태와 그간의 일들을 상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채 자금이 수수된 은행 계좌는 각 법인이 계좌였으며 실제 거래 대금이 입출금되는 정상거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인체인 대표이사가 법인체의 계좌에서 법인체에 소유될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가 어째서 횡령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대리가 개인적으로 수기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아 스스로 사채 운용을 했고 자신은 그것을 이용한 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81년 12월 롯데호텔에서 경로사상 선양을 위한 서예전을 열어 그 수익금을 이규동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노인네에 기부하면서 친분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이규동 회장은 명성 골프장을 자주 찾았고 나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땅 25만 평을 골프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실사를 해보니 골프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거절했는데 그게 괘씸죄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규동 씨를 배경으로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한간이 소문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김 회장은 1993년 9월 가석방된 뒤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구상만큼은 지금도 레저업계에선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상했다는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단지 조성은 그의 예단이 얼마나 타고나는가를 증명하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개발 아이디어는 김 회장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출소한 뒤 폐광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려고 회사를 차리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금액만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스노우 마운틴 월드로서 바다와 산을 활용한 스키와 골프 수상 스포츠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사기 혐의로 기소되며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고향인 전북 임실군 옥정호 일대에 스키장, 골프장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타운을 계획하기도 했었고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 세계 최초의 해상호텔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170km의 해저 터널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레저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눈을 돌려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1999년 돌연 대한생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재계에선 의아의 시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 서화전을 열고 다시 한번 세인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근 10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나와서도 재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 아이디어와 사업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다 급성 폐렴으로 2017년 79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비록 실패한 사업가였지만 우리나라 레저 산업에서의 그의 안목은 선각자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놀러가고 즐기는 것보다 의식주 해결이 급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는 것은 더 큰 일을 위한 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김 회장은 반드시 한국의 레저 산업이 붐을 이룰 것이라며 이를 주도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허망하다고 했지만 지금 시각에서 돌아보면 얼마나 앞서간 기업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선 김 회장을 레저 산업이 천재 사업가 또는 선각자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